네, 생후 45일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연소 확진 사례가 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발생 40일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40일 만에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달에 따지고 보면 2월 한 17일 정도에 30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급속히 빠른 속도는 예상 못했잖아요. 예, 1월 20일 날 첫 중국인 환자가 나온 이후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29번, 30번 환자는 사실은 감염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내는 사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다행히 서울에서 별로 이렇게 확산은 많이 안 되고 몇 명의 감염에 그쳤는데 이 31번 환자가 2월 18일에 나온 이후로 오늘까지 12일째인데 뭐 거의 31번에서 지금 3,000명이니까 100배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하루 확진자 수의 증가는 중국보다도 훨씬 지금 많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확산세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는 됐습니다만 예. 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즉 환자 수의 증가의 그 피크 환자 전체 피크가 아니라 이 커브가 직선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돼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00명이라고 그러면 800명에서 이렇게 숫자가 계속 가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중국의 피크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도 아직은 이 증가세의 이 경향이 피크가 아직도 계속 직선으로 가고 있지 아직 꺾이지를 못했다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 이것이 뭐 며칠 사이에 아마 증가세는 멈출 것으로 보는데 환자 수가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피크의 확산세는 좀 꺾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경북에서 생후 45일 된 아기가 코로나19의 확진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최연소 확진 사례인데 아버지가 최신천지 교인이라고요. 그런데 일단 태어난 지 45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면역력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고 네. 엄마로부터의 면역체를 이 영어로 하면은 뭐 매터널 안티바디라고 그래서 이행 항체 엄마가 가지고 있던 항체를 처음에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감염에 예방이 되는 것인데 예. 자기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정적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어린 아이들은 우리 지금 감염에서는 뭐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감염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예. 실제로는 증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45일 아이라면은 뭐 거의 집안에만 있는 상황일 테니까 딴 데서 감염됐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마 부모로부터 감염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지금부터 그 증상은 그다지 없이 거의 무증상으로도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하여튼 너무나 어린 아이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가 넘으니까 이제 또 추가 확진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이 추가돼서 3,526명이 지금까지 총 확진자가 됐습니다. 오후에도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얼마나 또 늘어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시에 이제 다시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어제보다 376명이 늘어서 총 3,526명이 됐습니다. 3,000명 중반대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천지 이제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특히 유독 대구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그 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독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원래 감염원은 잘 모릅니다. 네. 예, 처음부터 불명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31번 환자라는 분이 2월 9일, 2월 16일 또 이전에도 이 예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받다고 그러는데 네. 증상이 나타난 것이 이 이후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도 아마 감염이 되어 있었고 그 신천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감염된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있었는데 예. 이 교회라는 특성상 뭐 수요 집회, 주일 예배도 1, 2, 3, 4부 해갖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불과 처음엔 몇 명 없었을 텐데 예. 이게 점점 늘어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건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수십 명, 수백 명 단위가 감염이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또 이 대남병원과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어떤 이게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부터 온 이 경로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역학 정보를 지금 뭐 다 밝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장례식 이전 이후로 해갖고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하고 또 이때 이제 환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때 그 의료진들 대남병원의 의료진들하고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안에 대남병원 안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연결점은 이 그 교회 대구 그 신천지 교회하고 이 대남병원하고 상당히 봉사활동이라는 교류가 활발했다고 네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섞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대남병원하고 이 대구의 그 신천지 그 대구교회하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 즉 의심 환자들을 보면은 진단을 해보면 거의 80%가 확진이 그러니까요. 나온다는 얘기는 예. 이거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일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을 계속 진단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증상이 없던 사람들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한 얼마나 있을까 없을까가 계속 관건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땐 교인이지만 밖에 나오면 일반 시민이거든요. 예. 일반 이 시민 지역사회에 얼마나 전파를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일 것인데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진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고위험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의 양성률도 굉장히 높고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지만 만약에 이것이 잡힌다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좀 우려되는 것은 예. 이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또 전파를, 전파를 했다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예. 것이거든요. 네. 그때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신천지 교인이지만 이 부분에 있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게 전국적인 확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은 이렇게 환자가 많지만 예.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은 조절할 수 있는 만큼의 환자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 그 환자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우리가 감염을 모르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요양원이라든지 혹은 병원 같은 데에서 원내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체를 다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확산세가 빨리 꺾여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게 376명이라는 오전 중에 숫자도 어제보다는 많은 거거든요. 네. 어제 오후에는 또 500몇 명이 나와서 그게 토탈 800 몇십 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오후 결과는 모르겠지만 좀 우려가 되네요. 오늘도 꺾이지는 않고 좀 환자가 하여튼 800명 정도 이 정도 된다면은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지금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3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경북이 26명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신천지 신도 사이에 감염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일부 신도 명단을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렇게 폐쇄 조치를 했는데도 또 시설을 다시 열어서 신도들이 오가는 활동이 다시 발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방역 활동의 빈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겠죠.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숫자만 보더라도 그 부분 그 사람들까지 다 찾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 지금 진단 여력이라는 게 이 부분을 다 찾다 보니까 그 대구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신천지가 아니면 뭐 검사도 못 받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수 네. 있는 것이 지금 상황도 거의 포화 상태인데 이 진짜 몇 명 그 중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찾으면 계속 가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숫자로 보면은 그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은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방역 당국에서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방역 당국에서 찾는 것보다도 신천지 그 교인들이 자기 자신 또는 주위의 자기 부모, 자식,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솔직히 자기가 말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나서서 자기가 진단을 자진해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신천지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진해서 할 수 없겠지만 그 예. 부분은 좀 그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네. 진짜 자기가 아프면 자기뿐만 아니라 예. 주변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본인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걸린 게 물론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먼저 약간 얘기를 해서 진료를 먼저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오늘 10시에 나온 보도에서 330 몇 명이 대구고요. 그리고 경북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376명 중에서 333명이 대구, 경북이 26명. 거의 다 예, 거의 다 대구 경북이에요. 경북입니다. 예. 그러면 부산에서도 이제 온천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박 2일 수련회도 갔다 왔고 감염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어떤 확실하게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이것도 신천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것도 경찰이 수사해야 될 상황이니까 신천지인지 예. 아닌지 누가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알 모르겠지만 수가 없는 거고. 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분은 그 19살짜리 그 아드님이 우한 교민의 아드님이신데 그렇습니다. 우한 교인은 격리 해제되면서 음성으로 음성 나왔거든요. 판정받았죠. 근데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표하는 것이 이분이 음성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진단 우리나라의 지금 진단 키트가 그 아주 작은 수의 그 무증상 감염일 때 그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민감도의 문제거든요. 만약 못 찾아냈다, 그게 안 됐다면은 이분은 격리 해제됐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그 아드님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아드님이 그 다음에 온천교회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시킨 게 아닌가? 방역당국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감염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그 격리 해제될 때 그 음성이 나온 것은 혹시라도 이 민감도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잡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8에서는 못 잡을 수 있다. 28번 환자가 재감염됐다는 얘기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네. 원체 낮은 숫자만 바이러스가 있으면 민감도에서 못 잡을 수가 네. 있으니까 이것이 재감염된 것이 아니라 재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게 만약 재발이 아니라면은 재감염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이 변이가 돼서 이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있던 바이러스랑 지금 있는 바이러스가 달라서 항체가 생겼어도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좀 달라져서 예, 면역력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변이가 얘기거든요. 안 됐다면 바이러스에 그렇죠.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 걸릴 텐데 그렇죠. 다시 또 재감염이 됐다는 거는 변이가 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게 위험한 이거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를 다 한번 염기서를 밝혀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확진 사례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분 이 25번째 환자 74세 여성이셨고 집안에서만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집안에 있는 병균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할 아니죠. 수 이 있을까요? 본인은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네. 바이러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그 바이러스는 똑같은 바이러스니까 네. 자기 걸렸던. 네. 그거보다는 요새 더 감염되는 거에 발전된. 새로 감염이 됐다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내가 퍼뜨려 놓은 것이고 예. 또 아들하고 며느리도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결국 같은 바이러스라 예. 면역력이 생겼으면은 그것은 감염이 될 일은 없는 이유고요. 네.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딴 데서부터 감염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설명이 되고 그거보다는 올해 중국에서도 그 키트가 굉장히 많이 그 민감도가 낮아서 예.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사실은 그 키트를 잘 못 믿어서 임상 증상만으로도 한때는 증상 이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다 키트의 민감도가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고 일본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본도 그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키트의 민감도인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키트의 민감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바이러스 숫자가 있으면 1부터 한 3 정도까지 3 이후에는 잡을 수 있는데 1에서 3 사이 바이러스 못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 밑에 있을 때에는 이 키트로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네네. 거예요. 네. 없는 거야 물론 못 잡지만 예. 아주 적은 수 있을 때도 못 잡기 때문에 그 검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한도. 네네. 예.
그럼 그거를 경증과 중증의 분류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거의 병원, 중요한 네. 점은 이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여러 층이 있고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가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13번째로 사망하신 분은 74세의 남자분이신데 신장 이식을 했어요. 20년 전에.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신장 이식을 할 때도 물론 면역 억제를 시키지만 그 20년 동안 계속 면역 억제를 복용하시지 않으시면은 신장 기능이 그 신장을 남의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폐렴이 완전히 퍼져도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기침도 안 하고 증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망했습니다. 확진받은 날 실제로 번호는 26일인데 27일 날 새벽에 사망을 하셨어요.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런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연령이라든지 면역이 완전히 부전인 사람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봐야 되는데 네네. 제일 큰 문제점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대면해서 보고서 네. 아 이분은 CT라도 빨리 찍어봐야 되겠다. CT 찍어보니까 증상은 없지만 폐렴 소견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저께 데이터로 1,300명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서. 예, 이분들을 경증, 중증을 나누는 것을 무슨 맥박이라든지 호흡수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서 해서는 네. 절대로 이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나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든지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일반적인 내과 선생님들이랑 외과 선생님들도 이 응급환자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면으로 진찰을 해야 되는데 그 진찰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다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예. 의사 선생님의 진찰도 못 받아보고 사망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억울한 상황이고 이건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바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지 예.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중증이다 경증이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 지금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단 2주 정도를 이제 본 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증가를 하는 그 다른 한편에선 또 완쾌된 사람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기상을 보면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왜 그러냐면 2월 18일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예. 네. 이 아주 빠른 증가세가 된 네네. 것은. 그러니까 초기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증으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예. 2월 18일 이후에는 뭐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도 처음에 10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난다고 그래도 10명밖에 안 되는 네네네. 것이거든요. 예. 지금 환자는 800명씩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10명, 20명, 40명이 다 완치가 돼서 시간적으로 다 퇴원을 한다고 그래도 전체 숫자로 보면 이게 미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미미한 게 아닙니다. 예, 예. 10명 중에 8명은 거의 증상이 없이 그쵸. 자기도 못 느끼고 뭐 가벼운 증상 정도 느끼고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간혹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을 못 하니까 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갖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민하게 일어나서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는. 네. 그거는 예외를 친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9세 이하는 거의 중증으로 가지도 않고 예. 19세에서 한 40세 정도까지는 뭐 거의 증상이 뭐 미미하고 이게 이제 60대부터는 거의 2배씩 올라갑니다. 예, 예. 80대 이상은 뭐 거의 20%, 15% 정도 되는데 70대로 되면은 한 7, 8%, 50대, 60대가 되면은 그거에 또 한 반으로 한 2, 3%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예, 예. 한 분 40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네네. 있어갖고 그분은 기저질환이 고혈압하고 이 당뇨인가요? 당뇨가 아니고 기관지염이 예.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연을 확실히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다 그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뭐 같은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낮으니까 조금 덜 위험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덜 위험할까요?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우선 사스나 메르스나 이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전파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고 그게 좀 다르게 가나 보죠. 치사율과 전파.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들이 예. 치사율이 높으면은 전파율이 낮고 그런데 네네. 사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파율이 상당히 높았고 치사율은 한 10% 정도 됐지만 예. 이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은 그런 치사율이나 이 전파율이 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보통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면서도 바이러스는 많이 생겨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에 그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감염을 시킬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지금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위험한 사람은 고연령층인데 실제로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전혀 증상을 느끼지 않고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네. 많은 전파를 일으키고 네.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은 예. 그래서 고령층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너무나 빠르게 사망할 수도 있는 이게 무서운 부분이죠. 치료 시기가 늦으면 사망할 수 있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예. 이게 가벼운 질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